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미디어 앤 솔루션 시간입니다. 이정환 대표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일은 잘 보내시고. 네. 네. 멜린다 게이츠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제가 좀 아까 오프닝했죠. 네, 빌 앤 멜린다 재단이라고 있죠. 거기서 미국의 솔루션 저널리즘 네트워크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사실 이제 멜린다 게이츠의 의지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슬로우 뉴스도 처음에 솔루션 저널리즘 매체를 표방을 했는데 이 문제를 넘어서 해법을 다루는 그 매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이 멜린다 게이츠가 후원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 한국에서도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 부자들을 계속 만나서 후원을 해달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환 대표님이 저뿐만 아니라 한국의 솔루션 저널리즘 그 네트워크 생태계를 위해서 부자들이 돈을 좀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설득을 이정환 네네. 대표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한국에도 멜린다 게이츠 같은 분이 계시면 좋겠네요. 한국의 멜린다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네. 네. 잘 되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러면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네네. 갑자기 얘기하셔서 저도 갑자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조금 아까 속보가 나왔는데 국회의장에 우원식 의원이 네. 후보로 정말 그러니까 놀라운 민주당 의원들이 네. 투표해서 그렇게 결정한 놀라운 거죠. 뉴스입니다. 네. 추미애 의원식 두 명이 경쟁하고 있었잖아요. 네. 추미애 의원 굉장히 강성 발언 많이 하시고 네. 많이 드러났는데 반대로 경쟁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 다른 후보들을 다 지금 이 친명계 의원들이 전화해가지고 중도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야기가 나왔었죠. 중도 포기 시킨 거예요. 그 네, 정성원 조정식 의원. 의원하고 정성우 의원이 아. 강력하게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물러나라. 그래서 당내에서는 추미애 추대론까지 나올 정도로 이미 결정돼 있다. 그리고 명심은 이미 추미애로 돼 있다. 명심이 당심이다. 명심이 민심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막상 투표를 해보니까 이 비명계의 반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부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대로는 좀 곤란하다라는 정서가 깔려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얘기 나올 거고요. 이전에 이제 국회의장이었던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 이 특검법이랑 일부 법안 관련해서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오라라고 튕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았고요. 이 비난과 공격도 많이 받았죠. 근데 추미애 의원이 만약에 의장이 되면 어떤 안을 가져오든 민주당 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거다. 심지어 탄핵안을 가져와도 추미애 의원 통과시킬 수 있다. 국회의장이 통과시킬 네네. 수 있다. 그래서 의장과 민주당이 단일 대우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 김진표 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불만이 있었고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추미애처럼 이 강력한 의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뚜껑을 열고 보니 이 친명계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재명의 그 강력한 당내 지지 기반, 당내의 그 결집력이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어느 정도 금이 간 게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갈까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지난주에 이정환 대표님 모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코멘트 그렇죠. 미디어 전문가 입장에서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또 재밌게 듣고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지나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네. 그게 바로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거죠. 매일경제 기자가 손을 네. 들고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런 취지의 질문을 네. 했는데 대통령은 세액공제도 보조금입니다. 이런 정도로 대답하고 넘어갔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보조금을 줘야 될 정도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1등이라고 그랬었는데 어려운 네. 건지 이런 의문을 사실 국민들이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오늘 한번 좀 분석을 그렇죠. 해보자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지난 5년 사이에 세계 경제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중에 이제 반도체도 세계 최고 그 점유율을 자랑했던 한국의 반도체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상황이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미국이 보호 무역을 강화하면서 세계 경제 판도가 바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정치만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사이에 지금 경제가 달라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완전히 자유무역 기조가 깨지고 있고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지난해 대중무역 적자가 3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어요. 31년 만에 적자라는 건 한중 수교 이후 1992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적자가 돌아선 상황인데 이게 작년 말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구조가 바뀌어서 앞으로 계속 적자가 날 수도 있다. 그런데 또 미국은 한국을 또 이제 끌어들이려고 한미일 동맹을 끌어들여 가지고 중국과 단절하고 우리 편에서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지금 이제 반도체 무역 전쟁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전쟁,
보호무역주의, 미중 패권 전쟁. 그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고 막 외치고 있고, 정작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은 떡볶이 먹으면서 환담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고, 네네네. 한국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는데 과연 이대로 가도 좋은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최태원 회장이 지난주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정말 괜찮은 겁니까? 오, 근데 작심 발언인데 네. 진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맥락과 뒤에 이제 뒷이야기를 따져보면 방금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면 괜찮은가? 지금 우리가 이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도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이 날카로운 비판이 뒤에 담겨 있었던 거죠. 최태원 회장은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일단 이제 SK그룹 회장이라기보다는 상공회의소 의장의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기가 이제 중요 경제단체 이제 대표로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론으로 이 커다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저성장과 저출생과 그다음에 이 급격한 보호무역주의에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해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한국과 일본이 EU처럼 경제 공동체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경제계에서는 우리가 재벌이라고 이제 굉장히 많은 비난했던 이제 재벌 총수조차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물론 SK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1, 2위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 반도체 상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공장을 다 미국으로 이전해야 되는,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하얀님이 네. 댓글로 그래도 1위는 역시 삼성 아니냐 반도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1위가 삼성이고 2위가 SK 하이닉스 맞는데 사실 이제 이게 지금 미국으로 지금 공장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공장을 미국이 짓도록 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공장에 옮겨가면 최태원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 한국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거예요. 인건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 한국에 뛰어난 전문 인력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새로 그걸 하기에는 비용이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 텐데 그럼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가지 않을 수 없다. 최태원 회장이 과연 괜찮은 겁니까?라고 물어보는 건 당장 한국에서 고용할 인력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서 한국 고용 인력이 줄어들 것이고 생산 거점에 옮겨가면 매출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할 거고 세금도 미국이 내게 되겠죠.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결국 한국이 가장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그 무게중심이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강조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국 정부는 과연 여기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위인데 앞으로 1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거는 그 기술력을 미국에 이전시켜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경쟁력을 가져가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현재는 삼성이 그래도 경쟁력을 갖고는 있어요. 예전에는 왜 삼성 초격차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2등은 전혀 따라올 수 없는 정도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계속 홍보를 했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최근까지 이야기인데 초격차 전략이 이제 추격자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초격차가 추격자 바로 예, 비슷해.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옛날과 다르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반도체라는 건 또 애매한 게 이게 그 한 단계 세대를 진화할수록 공장을 고쳐서 짓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공장을 새로 짓는 게 더 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세대 간에 완전히 전혀 다른 게임이 된다는 거죠. 삼성이 지금까지 잘 나갔다 하더라도 다음 단계 투자해서 압도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후발 주자가 앞장서 나올 경우 이 캐펙스라고 하는데 얼마나 물량을 투자해가지고 어떤 이 생산량을 확보하느냐의 경쟁인데 거기서 뒤처지게 되면 지금의 1위 자리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이 거대 이 세계 최대 이 강대국들이 반도체 시장 욕심을 내고 있고 이걸 한국과 대만에 뺏기지 않겠다라는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 거래하지 마라. 공장을 미국이 지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삼성전자나 SK는 중국에 공장이 많이 있는데
그 공장을 당장 뭐 문을 닫을 수도 없잖아요. 엄청난 피해가 될 텐데 이거 우리랑 거래 안 할 거냐라고 중국은 또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양쪽이 끼어가지고 지금 이제 추격자로 의상이 달라진 상황이고요. 최근에 성적표도 좋지 않습니다. 이 애플이나 TSMC 같은 이제 또 이제 메모리는 아니지만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삼성은 하이닉스의 손익이 뒤처지고 있는. 그러니까 SK 뭐 매출은 크지만 손익 규모가 삼성전자가 이제 SK보다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이 상황이 더 심화될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익을 많이 내고 그 이익을 압도적인 물량으로 쏟아부어서 공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공장을 지금 미국이 짓게 되면 또 수익률, 손익률이 또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난해 사업 매출이 이미 2022년 대비 한 38% 정도 이미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좋았죠, 반도체가. 네네. 그래서 반도체라는 게 계속 치고 나가고 거기서 벌어진 이익으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조금이라도 투자를 늦추면 금방 뒤처지게 되는 상황인데 이 매출이 이미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삼성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메모리를 다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 SK나 SK 하이닉스나 이제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만 집중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은 이제 시스템, 파운드리까지 여러 군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좀 분산돼 있다. 물론 여러 가지를 다 같이 가져가는 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나 장기적인 성장성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그만큼 집중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가뜩이나 문제가 되는 건 미국과 중국이 국가 전력 사업으로 반도체 사업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고 삼성과 지금 이제 TSMC라든가 이제 뭐 지금 선발 주자들을 따라잡으려고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처럼 1위 자리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매일경제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한국 정부는 보조금을 주지 않을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지금 자국 반도체 사업에 국가 전력 사업을 지정해가지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국은 아직까지 영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삼성전자도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기로 한 거죠. 받죠. 얼마나 받죠? 보조금 규모가 꽤 컸는데요. 8조 원이라는 네네, 얘기도 있고 8조 9조 원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받고 인텔 같은 경우는 뭐 네네. 10몇 조 원 되고 네네. 그리고 자국 기업도 보조금을 주지만 자국에 투자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도 보조금 미국이 삼성전자에 보조금을 얼마나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꽤 큰 규모로 9조 원을 보조금을 주기로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파격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만큼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삼성의 공장을 위치하는 게 굉장히 그 절박한 상황이라서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아까 최태원 회장 말하는 것처럼 과연 괜찮은 거냐 돈을 주니까 가기는 가는 것이고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으면 미국에 팔 수 없겠다고 하니까 공장 짓긴 지어야 되는데 한국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게 미국에서 고용을 하면 미국의 반도체 전문 인력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미국 기업으로 계속 옮겨다니면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넘겨주게 될 텐데 이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냐라는 그런 고민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미국이 네. 옛날 같으면은 한국 정도는 자기네 경제 영토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자유무역 다 하고 네네. FTA도 하고 뭐 여러 장벽도 다 없앴고 우리가 하라면 하고 네네. 거기 있는 공장, 삼성 공장 한국에 있어도 우리 공장이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반도체 필요하면 다 갖다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네네. AI 시대 필요한 반도체 뭐 네네. 사오면 되지. 그런데 그 장악력이 지금 약해지면서 뭔가 초조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거 사실 일본이 반도체를 치고 나가지 못했던 건 미국의 압력이 컸고 사실 그래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미국의 하청업체 같은 성격으로 반도체라는 이제 좀 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영역을 미리 선점한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라는 게 우리 반올림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과거의 반도체는 굉장히 그 수작업이 많고 굉장히 위험하고 예전에 그 공장에서 반올림 네. 사건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네. 그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그렇죠. 사망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네, 이렇게 그리고 거기 사망하고 그 당시 병을 이제 반올림 그 주장을 보면 이 용액에 직접 담궜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손에 용액이 묻기도 하고 그걸 들이마시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산업이었죠. 지금은 많이 자동화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이제 개발 시절에 한국이 그걸 그 주도적으로 맡았고 굉장히 기술력을 확보했었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그 전략 산업이 되면서 미국이 이걸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너네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라. 과거 같았으면
완전히 훨씬 더 이제 강압적으로 이걸 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좀 더 우회적인 방식으로 공장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강압적이죠. 뭐 중국하고 거래하면은 미국에서 장사 끊어버리겠다고 못하게 하고요. 하겠다고 하는 네. 거는 자유무역 시대 네.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특히 강압적인데. AI 시대에 이 반도체라는 건 더 이제 이 중요성이 커져서 금광 시대의 청바지 장수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바지 굉장히 많이 팔리기 때문에 AI도 중요하지만 이 청바지 장사를 포기할 수 없는 게 미국의 입장인 거죠. 한때는 네. 일본이 굉장히 반도체에서 앞서가다가 지금 확 죽었잖아요. 네네. 지금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TSMC 공장을 굉장히 큰 보조금을 주면서 유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지금 이제 사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보다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더 가깝기 때문에 이 미국은 아예 이제 일본을 어떤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반도체 전초 기지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 일본이 이제 반도체 그 공장을 유치하는 것을 미국이 어느 정도 뒤에서 도와주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럼 대만은 TSMC 공장이 대만 본토에 있기는 하지만 또 미국이나 일본으로 또 공장을 투자를 하고 진출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파운드리 이제 공장을. 대만의 TSMC 공장이라는 건 사실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또 첨예한 그 전선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계속 대만을 사실 전쟁까지 불사해서라도 이걸 대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대만은 반도체를 쥐고 있어야 중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제 미국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입장인데 결국 이제 대만은 계속해서 이제 그 반도체의 거점을 넓히면서 어떤 지배적인 그 위치를 잃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해관계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제 미국, 한국, 일본, 대만 4국의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서 유일하게 이제 이해관계가 좀 복잡한 부분은 일본은 미국에 전폭적으로 협력할 수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걸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한국은 지금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미국보다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훨씬 많았죠. 그런데 사실 역대 대통령들이 중국보다는 미국 쪽이 좀 더 가까워지는 계속 양상이었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 협력이 약화되면서 한국의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면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무역 적자가 났잖아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서 중국의 의존도가 약해지고 한국은 중국의 기반에서 중국의 의존에 성장했던 그 모델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을 미국과의 유착으로 미국과의 동맹으로 과연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처럼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미국 쪽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성장성이 잠식될 그 우려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저는 그 보내주신 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지도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 파운드리 신규 투자 지역 미국 지도 보내주신 거 있거든요.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미국이 거의 제조업 국가가 저기 나오네요. 지도가. 네네. 제조업 국가가 되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지금 다 반도체 공장. 네, 파운드리 신규 투자 그리고 확장 설비 예정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짓고 있어요. 해외 기업들이 심지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에 보조금을 줄 정도로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면 전폭적인 현금을 쏟아 부어주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현금 지원, 세액 공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고 대신 여기 조건이 있는데 이 지원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 투자를 하지 마라라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고 이걸 어기면 보조금을 다 토해내야 되는 그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삼성 특히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한국의 지리적 이점은 세계에서 중국에 가장 가까운 거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였던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세계 공장에 가장 가까운 그래서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그런 전략적 이점을 활용했었는데 갑자기 중국과 단절하고 미국의 하청 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데 전락할 위기에 있는데 정작 한국 정치, 한국 외교에서는 이런 부분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거나 우리가 미국 대통령과 같이 한국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아메리칸 파이도 부르고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런 문제 해결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뒤에 숨어 있는 음흉한 의도를 봐야 되는데 지금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고 제2월 총수들과 떡볶이를 먹으면서 환담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 정말 괜찮은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그 얘기 네. 좀 하면서 네네. 마무리를 한번 마무리 가보면 해보겠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그 보조금에 대한 질문이 따지고 보면 이런 거네요. 네. 삼성전자는 초격차의 우위를 이제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네. 이런 상황이고 우리는 네. 미국은 이제 보호지유로 돌아서서 자국 땅에 공장을 지으라고 하면서 기업들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당근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정말 미국 전국에 이 수많은 반도체 공장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 주요 공장이 옮겨가고 나면 우리나라는 괜찮은 겁니까? 이런 질문을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해 의장으로서 했고 네. 그러면 우리도 보조금 줘서라도 우리 기업들 잡아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매경 기자가 질문을 했고 여기에 네.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세액공제 정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 사실 세액공제 그런 거죠. 자체도 세액공제도 보조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네네. 그리고 말처럼 시간이 보조금이다.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지 기자가 기업 친화적인 질문을 했다라고 비판도 좀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보조금을 또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재정 적자가 엄청난 심각한 상황이고 정부에서 현금을 주고 싶은 현금이 없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도 아직 없는 상태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또 고민은 그거예요. 그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운영한 돈이 100원이라면 한국과 대만은 한 78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싸게 그나마 한국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거죠. 물론 규제도 많고 공장 짓고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 싸다. 그동안 기업들이 한국에서 했던 건 한국에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경제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장을 지었는데 이걸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가서 보조금 좀 받고 보조금 받더라도 손해인데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고용이 줄어들 것이고 그 매출이 상당 부분 미국에 나오고 한국으로 매출이 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0% 넘죠. 그 결국 다 주주들에게 빠져나갈 것이고 결국 가장 좋은 건 기업이 고용을 해서 그게 한국 사회 활류가 돼야 되는데 고용 없는 성장, 그나마 성장이 지금 제약돼 있고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는 거죠. 아니 그 아까 제 미국 지도 보니까 여기 네바다, 아리조나, 뉴멕시코 뭐 이런 데 막 있는데 여기는 가잖아요. 그러면 네. 진짜 아웃 오브 도어예요. 완전 옥수수밭밖에 없는 사막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데다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거니까 미국의 지금- 압박 더하기 보조금 이런 거잖아요, 사실. 지금 미국 공장에 텍사스 공장에 거기 보면 그 땅 주인이 2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약만 하면 바로 사가지고 다음 달부터 밀고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네네. 있어서 그러니까- 두 명만 설득하면 네, 된다. 설득하면 옥수수밭 쫙 밀고 하는데 한국은 이제 저기 공장 지을 때 보면 뭐 그 문중 땅이라든가 그런 거 뭐 설득하느라고 몇 년씩 걸린다고 하죠. 그리고 뭐 거기 땅 주인이 10,000명이 넘기도 하고요. 보상하는 데만 3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미국이 좋은 것 같지만 여전히 한국이 더 싸다. 그런 걸 다 주고라도 한국이 그동안 쌌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지금 미국으로 공장을 강제로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진짜 민감한 이슈인데 사실 네. 이정환 대표님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네.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보수나 매경 경제지들 네. 다 보조금 줘야 된다 막 이렇게 외치고 그다음에 진보 뭐 한겨레 경향 내지는 또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다 안 돼 삼성 도와주는 행동이다 뭐 그러면서 네. 특혜다 이러고 네. 반대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정환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 이거를 보조금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그런 뭐 이렇게 양자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전략 사업 아니면 국가 경제의 경쟁력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대안이 있었어야 됐겠죠. 그래서 사실 장하준 교수의 사회적 대타협 논쟁 때부터 기업의 가장 큰 사회 공헌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지금처럼 재벌이 국민 경제에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했을 건데 사실 이미 그 한국의 재벌 시스템은 이미 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 종속이 돼 있고 국민 경제에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외국으로 빠져나갔겠죠. 이걸 지금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미국이 지을 공장을 지금 한국이 지을 것 같지도 않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제 보조금을 주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 보호 무역이 강화되고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이 고래 싸움이 낀 새우등 시대가 된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어떻게 차기 경쟁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산업 정책, 국가 차원의 경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보조금을 주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논의를 좁히는 거고 자칫하면 그냥 기업들에게 또 하나 혜택을 던져주는 걸로 끝날 수도 있다는 굉장히 그건 단편적인 그 논의가 되기 쉬운 거죠. 저는 이거는 깊이 연구는 안 해봤지만 네. 원론적으로는 보조금도 주고 네. 투자도 하고 대신 회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보조금 줄 테니까 중국하고 관계를 끊어라고 제안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형태의 정부의 혜택을 줄 거면, 기업의 혜택을 줄 거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그런 요구를 해야 연구가 되죠.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리아나 마츠카토라고 네. 앙트레프레니얼 스테이트라는 책에 기업가형 국가라는 네. 책에서 이미 많이 주장을 했는데 그냥 국가가 투자를 하자. 1조 원을 투자하든 10조 원을 투자하든 그 다음에 이익이 나면 회수하자. 배당금으로 받든 주식을 팔아서 받든 이렇게 얘기한 스킴도 있고 또 보조금을 주고 법인세율을 올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좀 거꾸로 됐잖아요. 우리는 법인세율을 깎아줬단 말이에요. 네. 기업들한테 윤석열 네. 정부 네. 들어와서. 근데 사실은 법인세율을 올리고 보조금이나 투자를 지원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원을 해서 이익이 지원하는 나면 만큼 회수하고 환원을 하도록 하고 그렇죠. 그게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국민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거나 우리 그렇죠. 뭐 최근에 뭐 사회연대 임금 나오는 것처럼 대기업들을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 압박해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그런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로 너무 멀리 와 있고 이미 시기를 놓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구호가 생각이 나네. 어쨌든 2년도 너무 길었습니다. 2년도 너무 길었어요. 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정환 대표님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너무 암울하게 걱정이 되네. 다음번에 대안도 한번 가지고 네. 우리 토론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